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화를 내는 1990년대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가 되고 1980년대생이나 80년대 중반 세대만 되더라도 연금을 충분히 길게 받지 못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1970년대생들 분들조차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사업자를 하는 지역가입자라든가 임의가입자들이 연금을 안 챙기고 있다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 연금상담소입니다. 연금센터, 연금상담소 좋아. 어쨌든 이름을 정하고 있어. 그래서 최연소라고 하겠습니다. 최가 아닙니다. 최소할 때 최야, 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제가 최상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최상욱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최소 최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가 최소라는 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 씨들은 다 공감할 거야. 대한민국 모든 최 씨만 우리 채널 구독해도 지금 구독자가 이거보다 많을 텐데 최 씨들 지금 빨리 다 구독해라 이런 말 하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연금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연금 제도 개선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에 대한 그런 상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발췌해가지고 상담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출연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연금 얘기 떠들고 나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죠. 저도 그 연금 앱을 한번 깔아봤는데 내 안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 국민연금 나한테 광고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때는 내 안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 가입해서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제가 어떤 가입자인지 나와요. 저는 현재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자영업자로 보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임금급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업장 가입자고 제가 사회생활 사업장 가입자 처음 시작한 게 삼성물산 붙었던 2004년 8월 9일인데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째, 21년째 사업장 가입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19년 정도 더 내면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사업장 가입자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하신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인데 지역 가입자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고요. 그 수가 현재 620만 명이에요. 지역 가입자 수가 진짜 엄청 줄었네요. 이거 진짜 심각하네 우리나라 연금이. 62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가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도 아닌데 소위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임의가입자가 현재 지금 한 31만 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60세까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59세까지 내는데 그거를 넘기셨는데도 임의가입을 이어나가시는 분이 이미 계속가입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49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가입한 사람이 1,500만 명, 지역에서 가입한 사람이 원래 한 700만인데 지금 한 600만 명, 그리고 임의로 한 80만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치면 2,200만이 안 되는데 원래 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3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3천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이런 직종연금을 따로 빼면은 여전히 한 600만 명이 비고 있는데 그 한 600만 명은 연금 아무것도 가입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비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노령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이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그 노인 관련 연금, 노인 기초연금 관련 돈들은 지금 1년에 24조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GDP의 6%인 150조까지 나갈 거고요. 우리나라 재정이 700조라고 치면은 20% 넘게 그 돈인데 그 돈으로도 모자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연금 가입을 좀 한 다음에 그 연금 운용 수익을 통해서 그 돈을 좀 불려야 되는데 여튼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연금 넣는 사람 중에서 월 400만 원 넣는 사람은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월 300에서 400이신 분이 300만 명, 200, 300이 또 500만 명, 100에서 200만 원이 400만 명, 39만 원부터 납부하시는 분이 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국민연금이 일단 자기가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임의 가입자인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또 연금을 원래 자기 소득의 9%씩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이 없으실 건데 임의 가입이나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연금을 좀 챙기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어플에서 자기진단 해보면 저도 해봤거든요. 자기진단 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공적연금이 얼마냐? 또 너 부동산 같은 현금흐름 자산이 얼마냐? 그다음 금융자산은 얼마 있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얼마 정도 받아? 그리고 퇴직연금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적연금 물어보고 퇴직연금 물어보고 그다음 부동산에서 월세 현금흐름 나오는 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금융자산에서 금융현금흐름 나오는 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너 혹시 개인연금 얼마 정도 하고 있어? 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5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현재 이 연금 앱에서는 월에 177만 원 한 명당은 받아야 이제 그 정도의 적정한 생활비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177만 원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내가 월 200, 월 300, 월 400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세팅해서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기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게 공적연금, 그러니까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를 공적연금이라 그래서 0단계, 1단계. 그 다음 위에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이게 2단계. 그 다음 개인연금으로 가면은 연금저축, 펀드 이런 3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 현금흐름 자산이거든요. 이런 걸 4단계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20대, 30대가 요새 어떤 게 있냐면은 유튜브에서 개인연금저축 그냥 들라고 하니까 20대, 30대가 연금저축에 돈을 꼬라박아. 왜냐면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거래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은 그 돈을 40년 후에 받을 거를 지금부터 그 돈을 그렇게 꼬라박으면은 중간에 돈을 인출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또 그 긴 기간에 걸쳐서 그 넣어야 되는 초창기에 그 돈이 초기에는 위험 자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안 들어가면서 자산 형성이 충분히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그냥 개인연금을 내가 무조건 많이 넣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령대에 맞춰서 개인연금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혹시 뭐 내가 뭐 나이가 뭐 몇십 대이고 뭐 이런데 이런 걸 하면 맞냐? 뭐 퇴직연금은 뭐 약간 이런 걸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있는데 좀 잘하고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면은 저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 주변에 국민연금 전문가, 그다음에 퇴직연금 전문가, 그다음 개인연금 전문가들이 다 구축이 돼 있으니까 같이 모셔서 이제 보면서 읽어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55년에 원래 고갈이 되죠. 5차 추계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5차 추계를 해서 55년에 고갈이 되면은 뭔 얘기냐면은 연금은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러면은 1970년생 기준으로 65세를 더하면은 2035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70년생이 2035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해서 55년에 고갈이 되면은 기금을 토대로 2055년까지는 주는 거니까 20세 더 주면은 그분은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8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력이 다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 그럼 85세까지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실 수가 있다는 거니까 1970년대생 이전 세대들은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그냥 이제 소위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으로 연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1970년대생도 85세까지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연금 개혁을 하죠.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냐면은 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2065년까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1970년대생이 아니라 1980년대생은 1980년생은 65세를 더하면 2045년이 되는 거죠. 근데 5차 추계 기준으로 보면 2055에 고갈이 돼요. 그럼 이분은 65부터 75까지만 받고 그 다음엔 고갈이야. 고갈된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40년을 넣는데 10년만 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손실이 되는 겁니까? 그치만 그러니까 뒤로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1990년생은 65년을 더하면은 55년부터 받는데 55년에 고갈이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990년생이면은 전 진짜 당장 짱돌 들어가지고 막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있을 것 같은데 1990년생이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2055년부터 자기가 받는 건데 2050년 연금 고갈이에요. 그러면은 90년대생 이후부터는 싹 다 고갈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55년을 1965로 늘리겠다고 해도 얼마나 기가 차냐면은 90년생 입장에서는 10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연금 40년 하는 건데요. 그럼 80년대생은 65년으로 이제 종말 기간을 늘리면은 그래 그러면은 80년생은 뭐 2045년부터 2065까지는 받으니까
어쨌든 한 20년은 받는구나. 그럼 나 뭐 한 65부터 85까지는 대충 받네. 사실 90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을 여기서 어떤 꼼수가 나오는 거냐면 일본의 연금 개혁 같은 그런 꼼수가 나오는 건데 55를 하든 65를 하든 막 90년대생을 흡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2085년까지 가자. 1995년생이 65세가 되는 게 2055년이잖아요. 근데 2085까지 연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95세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1990년생이 95년까지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연금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2055에 종말을 하는 거를 2085까지 어떻게 늘리죠? 그래서 2055년부터 2085년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연금이라는 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물가상승분 인상은 반영 안 할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 연금 지불액을, 연금 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롱테일하게 끌고 가가지고 2085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나이가 기가 찬 거죠. 근데 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화를 내는 1990년대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가 되고 1980년대생이나 80년대 중반 세대만 되더라도 연금을 충분히 길게 받지 못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1970년대생들 분들조차도 연금에 대해서 잘 준비가 안 된,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사업자를 하는 지역가입자라든가 임의가입자들이 연금을 안 챙기고 있다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왜 그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를 통해 가지고 연금을 왜 안 받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건데 70년대생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생 이전의 세대, 더 나이가 많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대해서 그냥 의심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국민연금 앱을 깔고 내가 연금 얼마 받는지 그런 거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2055년, 2060년을 전후로 노령연금 수급자도 감소를 해요. 저희도 노령인구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국의 노령인구가 계속 올라가지만 총인구는, 그러니까 노령인구조차도 2055, 60년을 전후로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지면서 인구 구성풀이 그때부터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넘기면 기금이 살아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금 운용하는 쪽에서는.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기보다 또 기금이 없어도 수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연금 기금 없으면 연금 안 주자고 말할 게 우리나라 기재부 공무원들이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하지만 재정으로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말자는 말을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연금 기금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놓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연금 개혁에 조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쨌든 80년생 이하 분들은 연금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준비가 잘 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퇴직연금도 잘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 관리를 또 안 하죠. 60%가 다 DB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진짜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연금 납부가 부담이긴 하지만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연금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컨텐츠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비개인사업자 같은 그런 임의가입자, 그 다음에 임의 계속가입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금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제도는 개편을 할 겁니다. 지난 수십 년 안 했으니까 이젠 해야죠. 근데 연금이 잘 안 올라가면은, 연금이 굴러가지 않으면은 개인 기준으로도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노후 소득 준비하는 게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피크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놓치고 나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널에서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금이 딸려온 거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금을 물어보니까 그게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아니면은 개인 연금저축이든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부심 연금센터, 연금상담소 잘 이제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연금 관련해서 아무 질문이나 다 해주시면은 채널을 또 풍성하게 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꼬고 감사합니다.